안녕하세요. 얼굴의 균형을 디자인하는 코성형 전문의 백주명 원장입니다. 코 수술 후에 코가 점점 들리고 코끝이 딱딱해졌어요. 이런 증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 바로 구축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축이 왜 생기고 어떻게 재수술을 해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축코는 코성형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환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문제입니다. 처음엔 예뻤던 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들리거나 딱딱하게 굳고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까지 불편해지기도 하죠. 이 영상에서는 구축코가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재수술은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축은 말 그대로 조직이 수축하고 당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코 수술할 때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콧대를 높이게 되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실리콘을 감싸기 위한 피막이란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피막이 자극될 경우 이 피막이 수축되면서 구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이 점점 들리고 코가 딱딱해지는 현상을 구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구축코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 실리콘을 감싸고 있는 피막이 수축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콧대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이 피막이 수축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코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될 경우 코끝이 위로 딸려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피막이 수축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이 피막에 화학적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피막이 수축하게 되고 오그라들게 되기 때문에 코끝이 들리고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과하게 코끝을 높이거나 콧대를 과하게 높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이 피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구축코의 주요 증상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잘 느끼실 텐데요. 일단은 구축코에 선행돼서 염증 기운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코가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놓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코끝이 올라가면서 코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께서 돼지코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구축 증상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조직이 안정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하기 적합하지 않고 또한 조직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구축이 다시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염증이나 감염, 조직 손상 등이 모두 가라앉은 후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먼저 그 구축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나 감염 등이 구축코의 원인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축된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손상된 조직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조직들이 모두 안정화되었을 때, 즉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다시 재건을 하는 건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재건의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쪼그라든 피부를 늘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피부가 다시 쪼그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끝의 지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은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이나 이런 단단한 재료를 사용해서 지지를 견고하게 해서 다시 수축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구축 재수술은 단순한 모양 교정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재건 수술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즉
과하게 너무 높게 과교정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멸균된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수술 환경 속에서 아주 깨끗한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 같은 경우 철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조심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련된 코 성형 전문의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구축코는 단순 미용 수술이라기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축코는 단순히 코가 들린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손상되어 회복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수술은 미용적인 접근이 아닌 재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 정확한 진단, 안정적인 재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수술보다 어렵지만 정확하게 접근하신다면 다시 자연스럽고 유연한 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축코 재수술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예뻐진다는 것보다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